10년 11월에 했는데 본청약 때까지 거의 한 평균 7, 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입주까지는 한 10년, 11년 정도가 걸린 상황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호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사전 청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몇 군데가 있는데, 자, 10년 전세 난민을 각오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년 만에 부활하는 사전 청약제, 입주까지 최장 11년이 걸렸다. 예, 이게 뭐 얼마 불과 안 된 얘기입니다. 예, 기사에서 나오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워낙에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정말 심한 고문, 좀 있으면 내 집에 들어가겠다, 내 집에 들어가겠다 생각했는데 점점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에 폐해가 생겼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그 청약 당첨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대기기간 단축을 해주는 것이 관건. 11년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전세 한 5번, 6번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일정 준수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10년 11월에 사전 예약을 받은 게 가밀 보금자리 주택지구인데,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와봤는데 아직도 공사 중이죠. 그래서 10년째 아직도 입주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당첨되기 정말 힘들겠지만 이 서울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예약자의 30%가량이 포기를 했습니다. 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반값 아파트를 표공한 3자 보금자리 주택자로 지정됐는데,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입주했을 텐데 아직도 공사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늦어졌다고 해서 새로 한다는 것이 반드시 늦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된다. 국가가 하는 일하고 무조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늦어질 것에 대한 것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2010년도에는 지금과 다른 건 뭐였냐면, 그땐 진짜 전세값이 쌌어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해서 16년, 17년도까지 최고점을 찍었는데, 어쨌든 집값의 반도 안 됐었던 전세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물리적인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또 임대차 3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국상 또 전세가 시가 마르면서 굉장히 비싸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정말 10년 전세 산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정말 아무거나 집 사는 게 당첨받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시라고 제 기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10년 11월 가밀지구 사전예약에서 B3블록을 당첨됐다. 하지만 2013년 예정된 본청약이 계속 미뤄지는 바람에 기다리다 지쳐 2016년에 다른 아파트 장만. 이분은 덕분에 2016년에 장만했으면은 타이밍은 굉장히 좋았죠. 지금 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사전예약 공고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피해 보상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이게 사기 분양과 뭐가 다르냐고 목적을 높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쵸? 사기 분양이나 다름없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기에 대해서 고스란히 개인이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가지 못했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도 당연히 없었고 책임진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전 청약 하남 가밀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이 언제 했냐면 2010년 11월에 했는데, 본청약 때까지 거의 한 평균 7, 8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입주까지는 한 10년, 11년 정도가 걸린 상황이죠. 무지하게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생기게 되면은 당첨받은 사람은 희망 고문 당하는 거죠. 그죠? 무주택 유지해야 되니까 집도 못 사고, 되면 내년 될 줄 알았더니 또 밀리고 또 밀리고 이래버리면은 이건 정말 미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본청약이 늦어지게 되고 사전 청약보다도 가격이 또 높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남 가밀지부는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사전 예약자의 처참한 실패, 그죠? 사전 예약자의 처참한 실패다 해서 그 이후에 안 나타났었죠. 그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거는 심지어 소비자들 보호한다 그러면서 후분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청약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렇게 그 규모가 크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처음에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상은 9천 가구에 그쳤었다. 정부는 5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서. 그러나 대통령이 늘려라 하니까 3만 가구 늘렸다가 더 늘려라 하니까 6만 가구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적하듯이 한 연구위원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국면 전환용 깜짝 카드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합니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갑자기 9천 세대에서 6배 이상 늘려버리는 게 급작스럽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 정책도 어떤 특정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약간 급조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지적한 겁니다. 국면 전환용 깜짝 카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문제는 사전 청약제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의 논란을 떠나 1차적인 문제가 따로 있다. 바로 깜깜이 청약 조장. 깜깜이라는 것은 분양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는 계략적인 위치와 평형, 가구수, 추정 분양가격을 사전에 공개하는 등 나름 정보를 제공한다지만 완전히 기본적으로는 불완전한 정보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거 여러분들 아무런 책임 아무도 안 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할 말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이때 분양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늦었어요. 할 말 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당첨자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뭐 깜깜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방지를 위해 충족시키고 하자 방지를 위해 공공 물량부터 선도적으로 후분양하겠다던 정부가 묻지마 청약으로 내모는 것은 이율 배반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한 대형 건설사 마케팅 담당 임원은 민간 사업자가 수요 파악을 위해 사전 예약을 받는다면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사범으로 쇠고랑을 찰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전에 그 서울시사나 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때부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공정률 60% 선에서 후분양해왔다. 왜냐하면 선분양하는 것들에서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분양하게 되면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상태니까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선분양이라는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후분양 제도가 좋긴 좋아요. 그러나 선분양도 아니고 이거 착공 들어가고 나서 선분양도 아니고 완전 사전 청약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왔지만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하니까 후분양 원칙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있다. 이 소비자 보호해주는 것들인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하지마 하니까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많아요. 보시면은 뭐 하남 가밀 구리 갈매 시행 은계 남양 진건 등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보상 지원 등으로 본 청약이 기약 없이 미뤄졌다고 하고 1, 2년 지연은 예사였고 3, 4년 늦춰진 경우도 많고 1년이 본 청약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졌다. 이번에는 제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예상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피해 보상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당첨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바들바들 떨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제발 안 오기를 빕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MB정부 때 전세값이 급등한 배경에 무주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기나긴 대기 기간이 있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요때 당시에는 전세값이 낮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간 건데 지금은 이미 높잖아요. 이미 높아서 지금 전세 들어가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사전 청약을 6만 가구나 해놓게 되면 이분들은 당연히 전세 구하겠죠. 그것도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장기간 전세를 구하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전세 공급을 확연히 줄었고 전세 수가 늘어난다게 되면은 전세가가 또 어떻게 시장 왜곡 현상이 생겨나겠습니까? 엄청나게 급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매수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전청약제 쓰는 건 좋으나 다만 전세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뭐 정부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항상 그렇죠. 뭐 당시에도 2010년도에도 이렇게 늦어질 거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는 왜 다를 것이라고 얘기했냐면은 과거에는 보금자리 지정 이후 1년도 채 안 돼 사전 분양이 나섰지만 이번에는 개발 계획을 확정하고요. 토지 보상도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문제가 없을 만한 곳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저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 이게 뭐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얼마를 책정해 쓰게 되면 그거를 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은 30명은 오케이 난 그거 찬성해요. 뭐 30명은 난 반대해요. 뭐 40명은 난 잘 모르겠어요. 좀 고민해 볼게요.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보상 체계를 딱 기준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바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100이면 100 다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바로 그 토지 보상이 진척이 돼요. 그 정도 진척은 당연한 거고 문제는 길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길어지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 보상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엔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서 의문이 남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늦어질 경우에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청약하는 분들, 신혼부부들도 많고 할 텐데 2010년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을 당연히 모르겠거니와 사전 청약제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잘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청약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사전 청약제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단점 내지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